통계청이 우리 사회 현재와 미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2014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했습니다.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보다 높았는데 과거 남학생이 더 높던 대학 진학률이 2009년 역전된 이후에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사진과 풍성한 뒷얘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진으로 짚어보는 한 주간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지금부터 활짝 문을 열겠습니다. 연합뉴스 포토데스크 이희열 기자와 함께 다양한 사진들과 풍성한 뒷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클릭 베스트 컷.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네, 봄이 왔습니다. 네. 지금 이 붉은색 계통의 분홍의 이게 벚꽃이죠? 네, 벚꽃이 벌써 폈나요? 예, 이게 지금 부산 망미동의 배화학교에 핀 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금 그 꽃 위에, 꽃 속에 직박구리가 이게 지금 한 마리 앉아 있죠? 네. 굉장히 아주 편한 그런 모습인데. 정말 예쁘네요. 그렇습니다. 완연한 아주 봄입니다. 네,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좋긴 한데 이게 지금이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이라고 해요. 이렇게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다 보니까 봄꽃이 피는 시기도 더 빨라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그 지구의 그 온난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날씨가 점점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상청에서는 그 서울 기온을 이렇게 개화하는 그걸 이제 재봤는데 1980년도에는 네. 그 매화꽃이 4월 20일 날 개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빨라지다가 2000년대에는 3월 26일 날 개화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정말 빨라졌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꽃이 이제 개화할 때는 기온이라든가 강수량, 일조량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그 국내 10대 도시에 이런 그 2월 달에 온도가 1980년대보다 지금 2000년대가 한 2월 달에 2.8도가 올라갔고 3월 달 기온이 한 1도 정도가 지금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지금 남녘에는 꽃이 많이 펴서요.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클릭 베스트 컷은 꼭 시청하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3월 초순 평균 기온은요, 평년보다 조금 낮았지만 중하순 기온은 평년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봄꽃도 평년보다 1에서 3일가량 일찍 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이 국기를 보니까 브라질의 시위 현장인 것 같은데 예. 배트맨까지 출동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리우데자네이루인데 여기 지금 그 시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배트맨 복장을 하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죠. 네. 그 뒤에는 좀 대형 국기, 브라질 지금 국기가 있는데 그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을 나가라는 그런 좀 뜻이라고 합니다. 네. 시위가 왜 이렇게 발생한 건가요? 그 비리 문제 때문에, 비리 스캔들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니까 브라질 최대 국영 에너지 회사가 페트로 브라스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비리 스캔들이 터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대형 건설사들이 장비 납품이라든가 또 그 건설 사업 수주를 하는데 이 뇌물들을 먹인 모양입니다. 그게 그 문제가 됐고, 네. 또 이제 그 일부는 그 돈이 세탁이 돼서 또 정치인들한테까지 이제 흘러 들어간 게 이제 그런 게 지금 드러났다고 그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15일인데 전국적으로 한 180만 명의 시위자들이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배트맨 캐릭터 자체가 영화에서 보면 부정부패에 대항해서 약자의 편에 서서 활동을 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시민들이 다 들고 일어났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 이제 시작했던 그 중도 좌파, 지금 정권이 그 13년 만에 최대 지금 위기라고 그러죠. 네. 이날 과격 폭력 시위에 대비해서 시위 현장에 많은 경찰관들이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상파울루 시내에서 사제 폭발물을 갖고 있던 청년들이 체포되기는 했지만 심각한 충돌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가정집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늘어서 있는데 또 보니까 대부분이 어르신들 같아요. 그렇죠. 나이 지긋한 분들이 네. 많죠. 이게 좀 여기 줄을 쫙 어딘가요? 서 있는데 여기에 서울 중구 신당동에 네. 있는 그 박정희 전 대통령 그 가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지난 그 17일인데 서울시에서 이제 그 복원을 해가지고 이제 그날부터 이날부터 이렇게 일반인한테 지금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몰려 있는 거죠. 네. 이 안에도 또 지금 사람들이 안에도 있죠. 사람이 있네요. 예. 근데 뭐 계속 아무 때나 볼 수 있나요?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 보면요. 인원 제한이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좀 뭐 좁죠. 네. 그래서 하루에 4회로 해가지고 한 15명 정도가 이 실내에 들어가는 거는 15명 정도씩해서 이 4회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월요일에 하고 뭐 1월 1일, 뭐 설날, 뭐 추석날 이럴 때는 이 휴관한다고 그러죠. 복원 과정도 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2008년도에 네. 문화재청에서 국가 등록 문화재로 이게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원래 이제 그 소유주가 유경수 여사 기념사업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서울시에다가 이 관리를 위임을 했다고 그러죠. 예, 이곳이 네. 옛날에 그 박정희 전 그 대통령이 네. 그 쿠데타를 그 모의했던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장소이기도 있는 합니다. 것이군요. 이게. 예. 네. 한편 서울시는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한 사적 497호 이화장과 2대 대통령이 살았던 사적 438호 윤보선 가옥도 복원을 마치는 대로 이렇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지금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해 있군요. 지난 그 17일인데요. 네. 17일 오후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초청했죠, 청와대로. 3자 회동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바로 그 이제 접견실인데 서로 이제 자리에 앉기 직전의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지만 오른쪽에는 김무성 대표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예. 네, 지금 이 표정은 좀 좋은데 시작할 때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고 하지만 이 분위기가 좀 오래 가지는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 4개국 중동 4개국 방문 후에 이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는데 그 포문을 문재인 대표가 먼저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경제가 어렵다. 네. 경제가 지금 현 정부의 그 경제 정책은 실패다. 뭐 이런 식으로 이 공격을 했다 그러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 계속 적고 있었고 또 분위기가 또 싸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 분위기를 좀 어떻게 만회해 보려고 네. 거기서 뭐 또 그런 그 중재자 역할을 했군요. 예, 그런 뭐 그런 것도 했고 네. 예, 그랬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지난 대선 주자잖아요. 네.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주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년 3개월 만에 네. 예, 공식으로 이거 만난 그런 자리입니다. 네. 대통령과 야당의 수장이 경제 정책을 놓고 큰 이견을 보이면서 한동안 좀 긴장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3자 회담 정례화에 합의하면서 일단 대화 채널을 열어놓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도로 위인데 물고기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인데 이게 좀 물고기가 이게 메기라고 합니다. 메기. 그러네요, 이게 예, 메기 아주 뭡니까? 수천 마리가 네. 이렇게 지금 그 거리에 지금 쏟아져 있죠. 이게 지금 그 화물, 그러니까 이게 메기 6,800kg의 그 메기를 싣고 떠나려던 그 화물차. 6,800kg. 대단하죠. 그 화물차 문이 그 잠금 장치가 그게 허술했던 모양이죠. 그게 갑자기 출발하려다가 이제 그 쏟아져 버린 거죠. 그 수조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이 거리에 완전히 이렇게 그 메기로 지금 다 덮여 있는 거죠. 여기 있는 메기들은 죽었는데 저쪽에 보면 또 물을 뿌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메기를 살리려고 이게 지금 워낙 많으니까 이게 지금 그 소방대원들인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소방대원들이 이렇게 출동해서 이거 지금 담고 있는데 또 이렇게 물도 없고 하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살리려고. 살리려고 이렇게 지금 물까지 이렇게 뿌려가면서
이렇게 지금 수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부채통이 났다고 그러죠, 여기가. 메기들이 점거를 했네요. 네. 네, 2시간가량 도로 위에 흩어진 메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중장비까지 동원됐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애썼다고 하는데요. 현재 언론은 이 화물차가 사고 수습을 한 후에 메기를 다시 차에 싣고 목적지로 향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달걀인 것 같은데 지금 황금색이에요. 그쵸? 맞죠?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독일인데 지금 그 검사원들이 이게 지금 그 색칠한 황금으로 색칠한 달걀을 이렇게 지금 검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왜 황금 달걀을 만든 건가요? 지금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2주 정도 남았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10만 개 정도를 좀 출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바쁘게 지금 일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겠네요. 네. 그런데 왜 부활절에 달걀을 주고받게 됐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원래 그 달걀이 그러니까 풍요라든가 다산이라든가 어떤 생명 뭐 이런 것을 그 상징하고 있어서 부활한다. 아마 그런 그런 이제 상징성을 띄어서 이렇게 지금 부활절에는 네. 이런 그 서로 이 달걀을 주고받는 그런 그 풍습이 생긴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게 17세기 때 네. 그 수도원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오래됐네요. 그러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점차 일반에 이게 확산됐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는요, 달걀이 귀해서 대부분의 서민들이 이 부활절날 아침 식사 때가 돼서야 간신히 달걀 요리를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들로 부활절에 이웃과 달걀을 선물로 주고받은 풍습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취재 현장의 모습인 것 같은데 이분이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무릎 보호대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파주시 경의선 남북 출입사무소입니다. 네. 거기에 지금 거기 개성공단 그 입주 기업 그 대표단들이 지금 바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방북하기 직전에 기자들의 지금 질문에 이게 답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저기 지금 다 이 마이크를 들고 있죠. 네. 마이크를 들고 좀 고개를 숙이고 왜 이렇게 있는데,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건가요? 네, 아마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 기자들, 이게 카메라 기자들. 그러니까 사진이 안 보이는 이 뒤쪽에서. 그렇습니다. 이 가리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지금 들고 또 마이크 소리는 또 따야 되니까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고생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날 이제 방북을 했었는데 어떻게 성과가 좀 있었나요? 그 북한에서 갑자기 임금을 올려버렸죠. 일방적으로.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문제로 지금 방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가서 이제 그 북한의 그 건의문이라는 게 남북 당국 간에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그 노동 규정을 개정해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이제 그런 것을 갖다 이제 그 북한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북한은 또 대북전단도 문제 삼고 있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 그러니까 탈북자 단체들이 그 대북전단들 많이 지금 그 삐라를 대북전단들을 지금 날리고 있죠. 이제 거기에 굉장히 북한 당국이 굉장히 그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과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뭐 임금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년 전이었잖아요. 개성공단 조업 중단이 됐던 그 악몽이 아직 가시지도 않아서인지 얼굴이 상당히 어두워 보이는데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북한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이게 겉모습만 보기에는 갈치인데 이게 크기가 상당히 커요. 네, 이게 지금 크기가 183cm 정도 된다고 와, 그러죠. 사람보다 크네요. 네, 그리고 이게 뭐 둘레가 한 30cm 정도 된다는 이게 좀 상갈치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울산 정자항 인근이라고 하는데 낚시하던 그 낚시꾼이 이 상갈치가 그 떠내려오는 것을 이렇게 좀 포획한 그런 사진입니다. 네, 상갈치가 죽어서 떠내려온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네. 상갈치가 원래 아주 심해 깊은 곳에서 이거 산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납작하죠. 이런 일반 갈치보다 네. 굉장히 그 납작한 그런 모습입니다. 갈치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커다란 이 상갈치도 식용으로도 많이 드시나요? 이게 굉장히 이게 드문 고기죠. 이게 드문 그 상갈치죠. 네. 네. 맛은 그렇게 뭐 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예로부터 상갈치는요 영물로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전설에 의하면요 산에서 15일, 바다에서 15일을 산다라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키히토 일왕 부부의 모습인데 저기 얼굴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이 인물은 누굴까요? 네, 미셸 오바마죠. 방일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도쿄 궁이죠, 여기가. 거기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이 모습이 바로 그 앞에서 악수하기 전에 비틀거렸죠? 아, 구두가 이렇게 아마 이 비틀을 스텝이 한 좀 건가요? 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인지 표정이 약간 조금 걱정되는데 이런 표정이 보여요. 네, 이제 그런 네. 모습이죠. 예. 아무튼 이번에 그 방위를 해서 굉장히 그 국빈 대우를 지금 받았죠. 네. 지난번에 이렇게 중국 갈 때 그때 딸들 데리고 중국을 갔었는데 지난해죠, 지난해. 예, 그런데 일본은 그때 안 갔죠. 아이들 그 학교 문제 때문에. 네. 그런데 그때 일본 내에서는 일본을 경시한다. 미국 오바마 정권이 그런 뭐 볼멘 소리도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가니까 굉장히 좋아한 것 같습니다. 네. 왜 일본을 방문한 건가요? 그 원래 그 목적은 그러니까 가난한 빈국 그 소녀들의 그 교육 그 기회를 주겠다는 그런 그 걸스 런이라는 그런 그 운동을 그 알리고 그리고 이제 또 그 동참을 촉구하려고 간 것입니다만은 아무튼 이번에 그 일본 내에서 대대적으로 아주 환영을 했죠. 네. 예, 그래가지고 그 아베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 같은 이 사람은 이제 자신이 경영하는 그 선술집이 있다고 그래요. 예, 선술집에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뭐 그러니까 일본산 그런 그 완전 다 100% 일본산이라고 그러죠. 그런 그 버섯 뭐 들어간 그런 재료로 해서 점심도 대접했다고 합니다. 네. 아베 총리도 곧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4월 말이나 5월 초로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앞두고들 이제 그걸 앞두고 더 이렇게 좀 국빈 예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방문에 미셸 여사는요 2딸 말리와와 샤샤를 동행하지 않았는데요. 일본 방문을 마친 후에 22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지금 공항인 것 같은데 분위기가 상당히 엄숙합니다. 네, 여기가 지금 인천공항입니다. 네. 인천공항에 지금 유해를 전달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지금 이게 중국군이고요. 우리 지금 한국 군인들인데, 중국군이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 6.25 때 그 전사한 중국군의 그 유해를 이게 지금 68구를 이날 네. 전달을 했는데 그 바로 이제 전달하는 예. 그런 이게 이쪽으로 사진입니다. 전달을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이게 2번째로 열린 거라고요? 예, 작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았죠. 437개. 예, 그 7구를 전달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국에서, 그러니까 한국과 이제 그 중국 간에 이제 그를 합의를 한 거죠. 유해를 계속 매년 전달하는 걸로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유해는 그 선양에 있는 항미 원조 열사 능원에다 안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는 분단 70년을 맞는 해로 이번 유해 송환이 과거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또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기자, 오늘 사진 어떻게 보셨나요? 예, 브라질의 그 시위 모습, 그러니까 배트맨 복장을 한 네. 그런 그 사진을 봤는데 그 주장이 비리 척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완구 총리가 부정 부패를 척결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는데 이 망국적인 부정부패 정말 뿌리를 뽑았으면 합니다. 네. 정부가 상반기에 예산 3조 원을 추가로 조기 집행하고요. 민관 투자를 확대하는 등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 등 우리 경제 경고음이 커진 상황에서 수요 진작을 위한 확대 재정 정책으로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려 한다는 분석입니다. 클릭 베스트 컷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